문항이 있는데요. 6번하고 14번은 외국 문항이었고요. 앞뒤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 돼요. 객관식 17번, 18번, 연수령 3번 이렇게 5문항을 저는 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17번, 18번은 제가 파이널 20순위까지 내긴 파이널 교재가 있었어요. 파이널 교재에서 2순위와 15순위에 포함했던 문제가 객관식 17번, 18번을 나왔고요. 또 논술형 3번은 남 3회라고 감이 뭔가 싶으시는데 제가 청출어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더 푸르게 빛나는 생각에 청출어람이라고 교재를 4번을 써요. 그 중에 마지막 파이널 교재가 각 학교 기출문제들을 뽑아놓은 각 학교 기출문제들이거든요. 모아놓은 문제집. 거기 이제 3회 21번에 있는 문제가 논술형 3번과 유사했었고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시면 부교재 변형 14문항이 총 어떤 식으로 부교재에서 변형돼서 나왔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보시면 앞에 쪽에서부터 자리에서요 4번, 17년, 11번, 18번이라고 보시면 이제는 얘는 이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복소수 문제고 2017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많이 변형돼서 있는 문제라 아이들이 그래 좀 익숙하게 풀었어야 하는 문제고 5번 보시면 4번, 5번, 10번,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운영이 없고요. 나머지 7, 8, 9, 11, 12, 13, 15, 13,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좀 진한 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킬러 문제는 아니고 제가 제 교재에 인용해서 나왔던 문제들 아이들에게 변형 문제를 좀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아이들이 풀었던 그런 말씀드린 거고 자, 빨간 문제는 킬러 문제 중에서 제가 파이널로 해서 뽑아서 변형을 말씀드리는데 한눈에도 보시겠지만 14문항이 교육적 모의고사에서 변형이 되고 그게 저희 부교재가 올림푸스 연합학력평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학력평가라고 하면 그럼 다 교과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1년에. 근데 이게 작년, 재작년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도 넘어가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져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연습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다행히 이제 대신고에서는 여기 내에서 이 보교재에 있는 거기에 찍어져 있는 문제들을 일단 EBS에서 골라놓으신 문제니까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서 변형을 내겠다고 가르쳐 주신 거라서 기말은 이제 그거에 더욱더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왜냐하면 같은 선생님이 같은 학년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또 학년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 수도 있고 또 같은 학년에서도 이번에는 이 선생님하고 다음 학년에 저 선생님이고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올해 대진고에 있는 선생님들의 주제 경향은 부교재의 중심 그리고 숫자적 영향을 보여주고 또 최신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경향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청출어람에서 청하고 출은 3월달에 쓰는 교재고요. 어하고 람이 4월에 쓰는 교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교재에서 그리고 파이널 교재까지 해서 이 교재 3개에서 아이들이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보시면 객관식 7번 문항과 숫자만 바뀐 문항들 95번에 사실 95번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문항은 따로 있고 오리지널이 있고 그것에 대한 유사 연습으로 해서 95-1, 95-2 이렇게 주고 있고요. 8번도 마찬가지 거의 흡사하죠. 객관식 8번이 103번에 있던 객관식 9번은 파이널 20대에 있는 12순위에 있던 이 문항이 이번에 분당 지역에서만 5개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항이라 이건 이제 작년에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1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는데 올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걸 선생님들이 내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한 발짝 정도는 강남 쪽 선생님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
전남 쪽 기출에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키워 문제들 21번, 또 20번, 30번 이런 문항들이 나갔었는데 저희는 못 갔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작년에 있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고요. 이거는 나머지 11번 마찬가지로 어휘 어떤 문제고, 12번 어휘 108번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항을 주고 여기서 뭐 걸릴 때 걸려라 이건 아니고요. 108번이 있고 그것에 이제 유사 연습 문제들이 문제식 깔려 있는 그런 문제식이고요. 자, 87번 파이널 20제 15순위였던, 보시면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29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년 동안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동안 했던 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3월 모의고사 때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가 좀 더 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자, 이것도 18번 문제인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9월 작년 9월 21번 희망 문제였어요. 그래서 21번이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분당에서 한 세 학교 정도, 세 학교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파이널 문제였었고, 파이널 20제, 20순위까지 골라서 온 문제에서 있어서 연습을 많이 시켰었던 문제입니다. 또 논술형 3번은 이게 지금 2017년도, 2023년도 20번 정도인데요. 그래서 85번에 넣었었던 문제이고요. 논술형 3번이 재밌는 게 작년 낙생고 2024년 낙생고 문제 21번에 있어서 제가 라면 넣은 문항이랑 거의 유사한 문항, 이게 영상연구에서도 나왔었고요 작년에. 이 문항들이 올림버스 문항이나 어려운 문제집에서 변형해서 나왔던 걸 연습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부모님께서 보셨지만, 실제로 부교재 올림버스 연합학평의 기재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 문제는 아이들이 원래 문항은 답을 외울 정도로, 집중력이 강한 아이들은 답을 외울 정도로 외워요. 그러면 숫자를 되거나 조금 다른 식의 변형이 왔을 때 그것도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변형 문제도 실습이 필요하고요. 보시면 2023년, 2024년에서 전체 14문항 중에 10문항을 내시는 거 보면 안 되겠다 싶으면 2023, 2024, 2025까지, 왜냐면 이제 3월에 냈던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내실 수 있거든요. 기말에는 좋은 문제들을 지금 또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바짝 잘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가 사실 많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체감상 느끼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연산 연습이 많이 되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익숙했던 문제예요. 왜냐면 부계집도 있었고 저랑도 많이 연습했었고 다른 선생님도 많이 연습시켜 주셨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풀었는데 답이 없어서 당황하고, 또 풀었는데 답이 없어서 당황하고, 이게 여러 번 되다 보면 자기는 분명히 쉬워서 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멘탈 관리를 잘 못했던 친구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는 이런 것들을 좀 시간 잡고서 문제 푸는 훈련들을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대가 스카이가 대표 강사고요. 한국대 졸업했고 이투스 라이브에 라이브 클래스에 출연을 했었고요. 네, 프리스턴, 대치원인, 하이만 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는데요. 작년 7월에 예비고일 아이들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기준으로 전원 100% 다 이번 1등으로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주 3일을 했거든요. 공통수업 2 한 번, 공통수업 1 한 번, 2번 해가지고 이제 주 3일 나와서 아침 9시에 나와서 수업하고 특강 있는 친구들은 특강을 듣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저녁 10시까지 잡아놨어요. 낮 시간에는 저희 조교 있거든요. 조교도 같이 붙여서 모르겠으면 질문 받고 또 인터뷰도 붙여주고 그래서 낮 시간에 그렇게 잡고 모든 수업을 다 끝나서 저녁에는 저랑 같이 나와서 그날 해야 했던 숙제 다 마무리하고 또 기출문제는 계속해서 풀리고 그걸 저랑 2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제가 받았던 반이 사실은 가장 높은 반 아니었어요. 메이저 의대 반이 있고 탑반이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과정별로 아이들이 선행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반 중에서도 밑에서 2번째 반 정도였는데 2월 마지막에는 전 관에서 메이저 의대가 포함해서 저희가 1등 했어요. 저희 반이. 그래서 1등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유지를 잘 시켜서 이번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전체 스카이반 중에서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수학 정교일은 사실 저게 빛이 나는 게 분남고가 이번에 100점 선언을 별점마다 잘했다고 칭찬해줬는데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말고사 좀 더 반짝해야 될 것 같고요. 회전고, 기능고, 각각 정교일 하는 친구도 있고 내신 1등 하는 친구들이 중앙고기도 있고요. 부평고, 의술고, 서영고, 태영고, 인여고, 판교고, 태정고. 아쉽게도 대신은 없습니다. 학생은 다르고 학생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탑반은 아니었어서 좀 채울 게 많았어요. 다음번에는 더 줄 수 있게 해야죠. 이제 이거는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고1하고 고3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고3 아이들 맨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르쳤었고요. 수학 전교일 때는 미적 100점을 풀고 동과고 중고 이렇게 받았었고요. 또 수사나 작년 고1 지금 고2 방금 전에 앞에 나왔던 늘풀고 2학년 고2 학생 여기가 작년 수학 전교일 때는 기말에 각각 전교일 때 하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걸어놓은 게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복귀하는 수업 있잖아요. 100점이면 안 나왔습니다. 쌤, 저 이번엔 안 갑니다. 당당히 전달하더라고요. 이제 내신 1등급 받았던 친구들, 2등급 받았던 친구들. 작년 2등급은 올해 1등급인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받았던 친구도 있고, 이제 성적 향상한 것들 기준으로 성과들을 한번 보면, 중고와 1학년 아이가 2학기 중간고사 57점에다가 저랑 공부하고 기말고사에는 81.6점. 네. 정도 2등을 했었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중간고사가 바빴으니까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동동여고 우선은 1학기 4등급이었었어요. 근데 저랑 였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스케줄을 이 친구는 동동여고니까 지금 반포잖아요. 근데 제가 반포에서 출강을 하다가 반포를 다 정리하고 작년에 이제 좀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만 한다 그랬더니 방학을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순회 고시텔 제 바로 옆방에 잘 들어가가지고 아침 8시 반에 저랑 같이 나오고 저도 집이 좀 멀어서 방학 보내고 있거든요. 아침 8시 반에 저랑 나와서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저랑 모든 수업들 수학, 하, 수원 다 수업 듣고 그리고 자습까지 하고 밤 10시 같이 들어가요. 여자아이가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달을 딱 챙겼는데 제가 메시지도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도인지 포함해서 학교 중에 연락이 왔어요. 저 방학 동안 수학만 챙긴데 너무 잘했던 것 같다고 자기가 방학 동안 수업을 많이 잘 챙겨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학기 중에 다른 과목을 할 시간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20점씩 다 오르고 수업도 오르고 해서 자기는 굉장히 잘 갔다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도 한 달, 한 달 반짝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진짜로 여기서 아예 업고
이번 여름이 짧지만 다른 아이들이 여름 동안 짧다고 여행 간다고 해이해져 있을 때 그때 바짝 채우면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평고 그 친구는 2학기 중간고사 3등급이다가 기말에 반 1등을 했고 저런 식의 성적 향상이 있었고요. 자, 이건 이제 고3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저는 수능 마지막 며칠 전까지도 목요일에 수업이면 일요일까지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한 친구들 보시면 의대학 한 친구 있어요. 저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서부터 가르쳤어요. 쭉 가르치고 맨 위에 있는 지연이하고 그리고 있는 서진이 서울대 간 저 친구 저 두 명은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조교해요. 그래서 같이 배우게 되면 토요일날 저 두 친구 번갈아 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관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연대 동아고에서 간 조교이 있고 연세대, 성대, 연대까지 이렇게 기술적이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성적 향상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아이들이 바로 대학에 진입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고 좀 모자란 상태에서 고3에 올라왔을 때 가장 많이 채워야 될 건 사실 수학이잖아요. 수학이 잘 채워져 있으면 그만큼 원하는 대학에 혹시 못 가더라도 재수할 때의 성능력이 높아질 거예요. 보시면 신갈고에 있는 저 친구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으로 한 등급씩 올랐던 친구예요. 저 친구가 수시를 챙기느라 1학기 때 7월달까지는 수능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달서부터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친구라 더 재밌는 건 국어하고 영어가 각각 4, 4, 2예요. 근데 수시를 챙겨서 가다 보니까 과탐을 하나도 안 챙겨서 정시를 못 쓰고 수시 납치되는데 아마도 좀 반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대 가는 중2도 6월 모의고사 친구 수시를 전형사 했던 친구라 6월 모의고사까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수능 92 정도 1등을 받았고요. 기흥고 내신 평균도 5등급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내신도 챙기지 못하고 수능도 챙기지 못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80점으로 조금 모자라서 2등급. 네, 2등급 받아서 잘 인성을 할 수 있었다고 박사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동호는 대진 내신 4등급인데 수능 2등급으로 고정고 내신 6등급이면 사실 쉽지 않은 등급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우선 이제 정신 딱 차리고 잘해서 수능을 3등급까지 올렸고요. 기흥고의 친구도 영어에 48점이라고 수능 70점까지 나왔어요. 이제 2024년, 2023년에도 제가 계속 고3을 가르치다가 올해만 고3이 없어요. 올해 나름대로는 이제 안심이고 하나만 주죠. 하나만 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고2들 데리고 내년에는 다시 고3을 가고 있는 거고요. 제 모토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맡은 아이들부터 차례대로 고1, 고2, 고3까지 끌고 가서 얘들을 처음에 여기 보시면 서울대 2024년 입시에 보낸 영서 저 친구가 사실은 재수해서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을 때 4등이었어요. 4등이었던 친구를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안 하려고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네, 믿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고3 마지막 마치면서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아이 사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결국엔 서울대 합격했고요. 반수하면서 저 조교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울대 합격했고요. 밑에 있는 성준이하고 밑에 있는 민서하고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딱 3개월 실수가 마지막 3개월 수가 했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3개월을 수강하더라도 이 친구를 1등급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학년 1학기 내신 4등급이었던 친구인데 비슷하죠. 3년 후에 포항대 연대고를 시작해서 2023년, 2024년에 각각 아이들이 2등급, 3등급, 4등급이었던 이 친구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채워야 돼요. 근데 그 채우는 시간을 이제 어머님하고 저하고 아이하고 지치지 않게 아이 다독여가면서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거의 제가 처음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학생별로 단톡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조교들. 그래서 그 단톡을 통해서 숙제 제출하고 전날 수업하기 전날 자기 전까지는 하고 해요. 그러면 숙제 제출하고 모르는 질문을 올리고 그러면 공통 문제들은 아버지가 해결을 해주고 개별 질문들은 조교를 통해 해결하든 아니면 제가 지금 시간에 해결을 하든 그래서 모르는 거 없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요. 숙제가 몇 개씩 완성됐는지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키가 바로 오닥거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사진은 아이들 겨울 방학 동안에 주 단위로 저희가 오닥 프린트를 갔었거든요. 주 단위 오닥 프린트를 월 단위로 묶어서 맨 마지막에 너에게 또다시라고 해서 너또북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면 너또북이랑 그다음에 블랙lab의 자이스토리 각각 틀렸던 문제는 다시 다 묶어서 아이들이 지금 다 이름이 써져 있는 가를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월간단위 오닥북을 주고 있고요. 이번에 이 보시면 4월이거든요. 4월 18일 날 3월부터 시작해서 주간단위로 했었던 오닥 프린트들 핑크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겨울방학 때 했던 아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오답 프린트를 각각 몇 회였는지 해서 나눠줬고요. 나눠주는 오답 프린트들 어머니들도 확인하실 수 있게 단톡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었어도 다시 한번 오답 프린트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물어보면 시간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겠죠? 프린트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보시겠지만 밤 12시 47분이에요. 아이들이 밤에 올려놓으면 제가 짬 날 때 해서 주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안 되겠으면 전화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몇 번 풀어라고 이렇게 오고 있고 자, 이거는 아이가 어디 모르겠다고 풀어달라고 해서 이제 전체 기출문제를 풀고서 다시 한번 보라고 이해 안 되는 게 있는지 확인 체크하는 거고 안 되겠다 싶고 답답할 때는 녹화를 해요. 제 아이패드를 화면 녹화해서 화면 녹화하는 거 가지고 보시면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고 그거 이해 안 되는